자, 오늘 김승희 평론가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도어스태핑. 어제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또 재개가 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9시쯤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1층에 들어서자 일부 기자들이 손을 흔들었고요. 예. 윤 대통령이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청사에 있는 분들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다들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 그 기자들이 7, 8m쯤 떨어진 거리에서 이 정도 거리는 어떠시냐라고 물으니까 윤 대통령이 크게 웃으면서 뭐 물을 게 있으면 물어봐요. 한 개만 하고 들어갑시다라고 답을 하면서 도어 스태핑이 재개가 됐고요. 예.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방역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기본적 방침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답을 했습니다. 예. 또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업무 보고에서 어떤 부분에 주력을 두고 당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 민생이 경제 위기로 타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예. 윤 대통령이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라고 농담조로 얘기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 내일 또 하실 거냐는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뭐 이거야 하면 안 되겠나라고 하면서 조금 괜찮아지면 며칠 있다가 평소에 도어 스태핑을 하던 위치에 다시 포토라인을 치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뭐 상당히 또 유연한 모습을 대통령이 보인 건데, 그리고 이제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 그 비공개회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화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붙이자, 설치하자는 의견을 냈다면서요. 네, 원래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한기호 사무총장이 국회 본청의 당 대회의실에 걸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 크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당 대표실 중앙당사 이쪽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설치하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예. 최근 국민의힘이 지역 간부들의 요청에 따라서 각 시도당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보냈는데 중앙당도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라고 하고요.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좀 얘기를 전해왔는데 대통령 사진 문제는 예민할 수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라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는 현직 대통령 사진을 걸지 않아 왔었던 것이죠. 또 다른 참석자는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 당대표실 이쪽에 걸자고 했다.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개회의장에 걸자는 얘기는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약식 인터뷰, 그 기자들이랑 만나는 거를 즐기는 것 같은데요. 자,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뭐 오늘처럼만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예. 뭐 도스태핑이 재개된 건 아니고 예. 거리가 이제 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인을 치지도 않았고 예. 그러니까 약식으로 한 것 같거든요. 예.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격의 없이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답변 내용도 일단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본적인 방침을 이제 발표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에. 또 두 번째는 서민 민생이 경제 위기로 타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들. 이런 메시지 아직은 좀 추상적이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내면은 좀 오늘 뭐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좀 유연한 모습을 보였고 예. 이렇게 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 소장님은? 예, 그럴 거면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는 왜 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그러니까 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고 둘 중 하나 정해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논의 결과가 대통령에게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대통령의 순발력이 아니고 국정 운영 방향이고 그것과 관련된 그날의 뉴스에 대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예.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기하기로 했으면 제기한 이후에 설명과 함께 진행했어야 된다는 점에서 예, 좀 더 체계 있게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예. 좀 어떻게 또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국민의힘이 그 검수한 바 검찰이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이제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됐는데 오늘 첫 공개 변론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변론이 시작이 됐고요. 청구인 측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참여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송기현 의원,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특별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일단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법안 졸속 처리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예. 두 번째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부의 상정 가결 선포 이 과정 전부에 대한 무효 여부, 그리고 세 번째 해당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 이렇게 쟁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간처분 신청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첫 변론 길이 잡히지 않았고요. 향후에 병합해서 심사할 가능성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각 당이 말하고 있는 쟁점 뭡니까?
일단 법안 졸속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큰 것은 민주당 민영배 예전에 민주당이었던 민영배 네.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했죠. 탈당을 해서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간 문제입니다. 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3명의 안건조정위원,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 중에 한 명인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의원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소수 정당 쪽에서 이 최대 90일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는 이 권한이 없어졌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정 활동의 일환이고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 여당 소속이었다고 해서 비교섭 단체의 몫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법 규정은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축조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모조리 생략된 채로 생중계됐다라고 밝혔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방해해서 심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맞섰습니다. 또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회기 쪼개기라든지 1일 국회 등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법상의 절차를 지키고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법안 자체가 무효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이 국회 입법 사항이 또 이제 헌재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치에 사법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워낙 이게 논란이 많은 이슈였기 때문에요. 자,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일단 민주당에서 너무나 많은 반칙들을 저질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지켜야 할 그 뭐랄까 불문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이제 국회에 쌓인 관습법 일종의 관습법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모두 다 파괴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를 또 헌재까지 들고 가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예. 헌재에서 다룰 것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이거거든요. 이건 핵심적인 거고 이건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는 이번 OECD 반부패국에서 이제 공식 성명을 낸다 그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한국의 그 수사 역량이 떨어짐으로써 그 한국의 이제 부패 지수가 이제 악화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표명하는 성명을 낸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한번 따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김 소장님. 진 작가님 의견과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절차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 갖고 입법부가 사법부 아래 가서 쪼르르 판사의 판결을 앙청하는 일은 이제 좀 그만하시고 국회에서 서로 멱살을 잡는 방향으로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소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쌓이는 것들이 있고 그 공통의 기반들이 점점 쌓여가게 되면 소통 경기 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공통의 기반들을 다 깨버리거든요. 이걸 다시 쌓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깨지 말아야 할 것들은 좀 깨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예. 그 반칙들을 너무나 민주당이 많이 버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힘에서 그 헌재까지 가져갔는데 그것도 또 문제고요. 예, 정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가 또 역사적인 뉴스인데 한판 승부 관련 뉴스를 또 김수인 평론가가 준비해 주셨는데. 네, 2021년 7월 12일이었죠. CBS 라디오가 획기적인 프로그램 한판 승부를 시작을 해서 오늘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불세출의 앵커 박재용 아나운서의 진행만으로 역사적이었지만 두 명의 패널이 특히 장안의 화제를 모았었죠. 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성애 싱크와이 소장이 1년 전 오늘도 출격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출격을 한 것이죠. 오프닝에서부터 한판 논평으로 투지를 불태우면서 청취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출연 당시에 진중권 작가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고 합을 맞춰보는 것 어렵지만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었고요. 김성애 소장은 진영을 넘어서 공감을 찾아보자는 제작진 이야기에 끌렸다. 진영을 넘어선 공감을 해본 게 언제인가 싶어 좀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짧게 전해주시면. 네, 엄청나게 크게 싸움이 붙어서 프로그램이 이게 정착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든다 싶으면 공감을 이루고 양보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예. 두 사람이 정다워지는가 싶으면 갑자기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이슈가 불거져 나오는 그런 진풍경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예. 한판 브리핑에서 브리퍼로 활동했던 김수민 씨는 한 청취자의 질문을 받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곤란하거나 뻘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제가 할 말을 생각해내느라 여념이 없다.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이 프로의 정수는 여러 차례 싸움을 겪고 난 김성애, 진중권 두 출연자가 자신의 성향을 내려놓고 웃음을 터뜨리는 시간 또 있더라
하는 것에 또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소재와 게스트 선정으로 패널들을 황태처럼 얼렸다 녹였다 한 제작진에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밖에서 우리 조선미 작가, 우리 성은 작가님, 또 박재철 프로듀서, 우리 이광조 프로듀서, 소명의 프로듀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판 승부 1주년 축하 사절을 또 전화로 연결을 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월간 한판 게스트세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연결을 할 텐데 먼저 두 분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 작가님부터 소감을 들어달라는 제작진의 강구가 있어요. 진 작가님 소감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예,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김성애 소장 처음에는 어떻게 소개받았냐면 진중권 저격수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컨셉인가? 나와서 나보고 저격당하라는 얘기인가? 네네. 라고 했는데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또 공감도 많이 이루었고요. 예, 예. 정이 들었습니다. 정 들었군요. 예, 영혼의 단짝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 김성희 소장님. 예, 제가 딱히 뭐 진중권 작가의 저격수는 아니었고요. 페북에 이제 화날 때마다 몇 마디씩 적은 거가 다였는데 뭐 저격수 활동까지는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뭐 이제 진 작가님처럼 명성 있고 유명한 분하고 같이 대등하게 방송한다는 자체가 뭐 처음부터 영광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진 작가님이 할 말 없게 만드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이 수련을 해오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처음 할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나, 진 작가님이 조금 더 동의해 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중도층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김수인 평론가도 짧게. 네, 제가 평론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프로마다 컨셉트라든지 구성이 좀 많이 다른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딴 데 가면 제가 누구랑 싸울 때도 꽤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분의 싸움을 강 건너에서 구경하면서 그냥 중립적인 브리퍼로 악플도 상대적으로 저는 작게 달릴 쌍둥이가 수밖에 제일 없겠고 재밌지. 네, 그 구경을 참 많이 잘 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싸우는 거 바라보는 김수민 평론가를 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자, 여기서 또 저희의 월간 한판 게스트세요. 또 축하사절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도 저희가 100일 특집제도 모셨었는데 그래서 네네. 가장 많은 유튜브 동접자로 기록이 되셨기 때문에 출연하신 거 기억나세요, 의원님? 네네, 기억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1주년 맞았는데 또 네. 의원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프로그램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한판 승부가 C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걸 축하드리고요. 박정호 앵커님, 진 작가님, 김 소장님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굉장히 준비 안 하신 멘트였습니다. 영혼이 없어 영혼이. 아니, 아닙니다. 아니, 뭐 칭찬을 줘도 난리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은 한 달에 최소 한 번씩은 앞으로 계속 연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네, 방송에서 네. 의원님 네. 섭외를 요청하겠지만 저희 한판 좀 잊지 네. 말아주시고. 저 요즘 비대위원장으로 정말 바쁘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자, 요즘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당원들 사이에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막 이럴 때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절충하고 좀 잘 지내시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러셨군요. 근데 어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떠신가요? 이게 다 우상호 때문입니까? 네, 그건 한 50%는 제 탓이죠. 근데 아직은 골든크로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갤럽이나 KSOI 조사에서는 아직도 저희가 28%, 30%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다 역전했을 때 골든크로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함께 질문해 주실까요? 일각에서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당과 정부가 못해서 어부지리로 얻은 것이다 이런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정치는 아무래도 상대적 게임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고 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제 시작은 됐고요. 근데 저쪽이 워낙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약간 상승세로 돌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은 좀 더 겸손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너무 이제 당내 운전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또 이제 그 반사이익도 얻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혁신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제 비상대책인데 비상대책도 없다. 이런 쓴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 그 제 말이 아니라 네. 저희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민주당에서. 제가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최대 혁신은 무능과 오만 독선 이미지를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예. 그거는 많은 분들이 방향은 잘 잡았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내에 민생우선 실천단을 만들고 또 당기구로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로 민생 경제 쪽을 주로 접근하고 있는 노력도 좀 평가를 좋게 해주십니다. 근데 아직은 예.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저희가 야당 아닙니까? 아직도 여당 체질, 여당의 시각에서 저희를 바라봐 주신 분이 계신데 아하. 야당은 아무래도 강력한 견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여당 기질을 야당 기질로 바꾸는데 아주 그 제가 의원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좀 양쪽 당 다 과도기인 것 같고요. 예. 실제로는 한 달 정도 지나야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인사 문제가 좀 제일 큰 것 같고요. 인사 문제. 인사 문제에서도 특별히 이분이 너무 지인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패밀리 비즈니스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패밀리하고 서울대 패밀리들 주로 쓰시는데 대한민국이 부족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인만으로 내각을 구성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요. 그래서 예.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위기 대처 능력에서 조금 서투른 것이 자꾸 나타나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자꾸 튀어나오면서 국민들이 좀 안정감을 많이 이렇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개선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뭐 언제고 터져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뭐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뭐 또 비슷한 사고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것 같고요. 예. 아직은 뭐 완전히 기대를 저버렸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네, 예. 다시 정신 차려서 잘 하시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님 그 정제되지 않은 언어 말씀하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도어 스태핑 뭐 중단했다 다시 재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라는 점 그리고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한 메시지를 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계속 주장한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같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하려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거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대통령의 언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감정 섞인 발언들을 하시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실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저도 사실 현장에서 기자들이 즉석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당황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기자간담회를 일요일마다 하면서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즉석에서 물어보시는 건 어떨 때는 저도 살짝 피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친절한 건 좋은데 너무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애초에 도어 스태핑을 하신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권성동 의원 전언을 보면 이제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지속하는 게 맞다. 국민과 약속 지켜야 한다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원래 안 한다고 했다 또 갑자기 기자들이 한 말씀 해주니까 질문 하나만 받읍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질문도 하고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음도 약하고. 아, 마음도 약합니까? 예. 아니 이제 기자들이 뭐라 그러면 쓱 지나기가 좀 마음이 약하시니까 대응을 하시는데. 네네. 그걸 언론인들하고 좀 이렇게 룰을 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정례적으로 해도 아마 언론인들은 참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자주 하셔서 실수가 많이 나오면 야당은 좋죠. 근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 취지는 좋으니까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대통령이 오늘 그 도어 스태핑에서 서민들 민생이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 말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야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단기 대책은 주로 이제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그 민생 피해들은 좀
위기감을 가지고 그때그때 작은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실은 아직 복합 위기가 다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위기를 분석하면서 선제적 조치들은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좀 긴장감이 별로 야당보다도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여당은 지금 완전히 권력 다툼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민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대책이라도 계속 발표하면서 뭔가 좀 자꾸 대책을 세우는 거라고 해서 이 경제 심리가 얼어붙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네요. 자,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결국 6개월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기로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네네. 상황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그 대통령 선거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당대표를 징계하는 상황은 참 좀 정치 도의적으로 잘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아하.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다음에 당대표를 징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건 의도가 있다, 음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어쨌든 권성동 대표는 저는 상당히 그 리더십도 있고 합리적인 분이라 잘 이끌어 가실 텐데 이 문제는 당이 복잡하면 원내대표직을 좀 소홀히 하실 수가 있어서 예.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 합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뤄야 할 사안들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어서 그건 걱정입니다, 사실. 네. 예, 그렇고요. 윤핵관 작품이 맞습니까? 아예 틀림없죠. 그거 뭐 정치 하루 이틀 합니까? 그 윤리위원 이양희 선생이라든가 그 윤리위원들이 예. 당에 사인 안 받고 그렇게 당 대표를 함부로 징계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짜고 했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현안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의원 당 대표 출마 선언 언제 하십니까? 그래서 출마 선언 하는 거 맞습니까? 그걸 이재명 의원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오늘 비대위원장께서 아셔야죠. 비상인데. 아니 그럼 의원들이 출마하면서 그렇게 예. 저한테 비주얼 고조할 다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준비를 끝마치신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혁신 경쟁이 없는 어대명 선거는 민주당 몰락의 신호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우상호 위원장께서도 폭력적 팬덤을 뿌리치고 저의 출마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SNS 글을 올리셨어요. 네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근데 당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대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예. 유권 해석을 내린 거라서 아하. 좀 난처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러면 뭐 부결이든 가결이든 안건으로 다뤄달라 그러시는데 당무위에서 예. 네, 근데 안건이라는 것은 통과하기 위해서 안건을 다루지 부결시키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하. 의견 분포를 쭉 확인해서 유권 해석으로 알려드린 건데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내린 결론이라서 참 난처하네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박지원 위원장 같은 분이 나서셔서 경쟁에 뛰어들면 흥행이 더 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당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 거라서 이분에게만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참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론의 여지는 없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미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 거라.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어렵습니다. 네. 그 고려는 어렵다는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성실하게 브리핑을 준비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